3선에서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벤탄쿠르와 팔리냐가 2대1 수적 우위가 걸립니다. 토트넘은 벤탄쿠르를 거치는 3자 패스를 연결한 뒤 프리맨이 된 팔리냐에게 연결. 이번엔 도쿠가 팔리냐를 압박하자 프리맨이 된 포로에게 3자 패스로 연결하면서 이러한 수적 우위를 활용한 빌드업 체계를 통해 맨시티의 압박을 풀고 볼을 점유하는 토트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토마스 프랭크의 축구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토마스 프랭크의 토트넘이 어떤 전술로 맨시티 원정 승리를 가져왔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다이렉트 공격 전개, 지난 슈퍼컵에서 PSG를 상대로 플랜 B, 3백을 꺼내들며 후방을 견고하게 지키며 승리를 가져올 뻔한 프랭크의 토트넘은 리그 1라운드 벌리전에서는 다시 4백으로 전환하여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3대0 대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2라운드 맨시티를 상대로 다시 3백을 꺼내들지 4백을 유지할지 궁금했는데요. 토마스 프랭크의 선택은 4백이었습니다. 지난 파리전 베스트 11에서 단소가 빠지고 브레넌 존슨이 추가된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1차 빌드업 시에는 4백이 넓게 찢어지고 그 앞에 팔리냐와 벤탄쿠르가 서며 사르가 라인 사이에 위치, 3톱이 넓게 배치된 4-2-1-3 구조를 갖춥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전방으로 한 번에 볼을 연결하는 다이렉트한 공격 전개가 주를 이루는데요. 지난 1라운드 벌리전에서도 6번이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들여 중원 간격을 벌린 뒤 후방에서 전방으로 한 번에 연결한 뒤 세컨볼로 이 간격을 공략하고 이어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다이렉트하고 직선적인 공격으로 상대를 괴롭힌 토트넘입니다. 6번이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들여 중원 간격을 벌린 뒤 전방으로 다이렉트한 연결 이후 리턴 패스로 벌어진 간격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뒷공간을 공략하며 득점을 만들어낸 토트넘입니다. 하지만 이번 맨시티전은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벌리와 달리 맨시티의 센터백 디아스와 스톤스는 히샬리송을 상대로 피지컬 경합에서 쉽게 밀리지 않았고 볼을 빼앗기면 넓게 찢어진 토트넘의 4백은 치명적인 역습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또 시티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며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 특히 미드 블록에서도 라인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며 촘촘한 간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기존의 방식대로 라인 사이 간격을 공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트넘이 선택한 곳은 이 공간이 아닌 상대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지공 상황에서 맨시티를 후방으로 끌어들였고 이후 비카리오는 시티의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계속해서 다이렉트한 롱볼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한번 성공하면 곧바로 치명적인 찬스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전방에서 힘과 기동력을 겸비한 히샬리송과 쿠드스 그리고 스피드를 갖춘 브레넌 존슨이 계속해서 경합을 펼치며 맨시티를 위협했고 결국 전반 35분 이러한 시도가 빛을 봤습니다.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역시 상대 라인 사이 간격을 공략하기보다는 뒷공간을 공략하는 다이렉트한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때 쿠두스가 아케를 끌어들이며 생긴 사이드 뒷공간으로 사르가 침투하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간 히샬리송에게 사르가 헤딩을 떨어뜨리며 뒷공간을 공략하며 반대편에서 빠르게 침투한 브레넌 존슨이 선제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맨시티의 전방 압박은 왜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토트넘의 1차 빌드업 시 맨시티는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하이블록에서 4-1-4-1를 기반으로 라이트윙 오스카밥이 주로 상대 센터백 반더벤을 압박하고 라이트백 리코 루이스가 점프하여 상대 레프트백 스펜스를 압박하는 전방 압박 구조를 준비했는데요. 이때 반더벤을 거쳐 스펜스에게 볼이 연결될 때 리코 루이스가 전진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스펜스는 전방으로 다이렉트한 연결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카밥이 반더벤을 압박할 때 스펜스에게 연결하자 리코 루이스가 전진하는 동안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스펜스는 전방으로 연결할 수 있고 히샬리송이 떨어뜨려준 볼을 존슨이 몰고 올라가는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펼쳐집니다. 또 시티의 전방 압박은 강했지만 GK를 향한 압박의 강도는 아주 적극적이진 않았고 대체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비카리오는 계속해서 뒷공간으로 롱볼을 보냈습니다. 전방 압박 역시 토마스 프랭크의 핵심 전술입니다. 심지어 3백으로 나온 PSG전 역시 내려서서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 1차 빌드업 시에는 라인을 높이고 1대1 맨투맨으로 강한 전방 압박을 펼쳤는데요. 이번 맨시티전에서는 시티가 1차 빌드업 시 라이트백 리코 루이스가 두 번째 피봇으로 들어오는 3-2-5 내지는 4-2-5의 구조를 갖출 때 토트넘은 라인을 끌어올리고 하이블록에서 브레넌 존슨이 스톤스를 압박하면서 3톱이 상대 3백을 압박하고 사르와 벤탄쿠르가 상대 2명의 6번을 팔리냐가 라인더스를 압박하며 반더벤이 점프하여 셰르키를 압박하고 후방에 남은 3명의 수비수들이 상대 3톱을 압박하는 1대1 맨투맨 압박 구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전방 압박은 맨시티의 빌드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괴롭혔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방과 중원의 기동력 높은 자원들이 아주 높은 강도의 압박을 펼쳤고 또 구조적으로도 시티는 토트넘과 달리 라이트백을 중앙으로 좁혔다 보니
토트넘은 시티처럼 풀백이 점프하는 데 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그대로 1대1로 상대를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의 타이밍 역시 효과적으로 가져가며 시티 선수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중원으로 점프한 반더벤은 그대로 골키퍼까지 압박하며 상대의 빌드업 미스를 유도했고, 홀란이 빌드업에 가담해도 로메로가 전방 압박으로 누르며 시티의 빌드업을 차단했습니다. 빌드업이 막힌 시티는 다이렉트한 롱볼로 열버진 후방을 공략했지만 파페사르, 벤탄쿠르, 팔리냐로 구성된 피지컬과 기동력을 갖춘 중원은 세컨볼에서 우위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의 부상과 깁스 화이트, 에제의 영입 실패로 현재 10번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이 자리에 나서고 있는 파페사르는 지공 상황에서의 창의성은 떨어지지만 특유의 기동력과 에너지로 중원을 휘저으며 특히 압박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전반전 추가 시간 시티의 1차 빌드업에서 이번에는 롱볼이 아닌 6번을 거치는 3자 패스를 시도하지만 이를 눈치챈 사르가 니코를 강하게 압박하며 볼을 끊어내면서 팔리냐가 추가골에 성공합니다. 트래포드의 선택에도 미스가 있었지만 10번 자리에서 파페사르의 압박 능력이 빛을 본 장면입니다. 미들서드 이상에서는 맨시티는 리코 루이스가 우측 8번 자리로 전진하는 3-1-6의 구조를 취하며 상대 3선에게 3대2 수적 우위를 점하며 중원을 장악하고자 했는데요. 이때 토트넘은 라인을 내리고 공격수들까지 깊게 내려서는 촘촘한 로우블록으로 후방을 강화했고, 볼을 끊어내면 공격수들이 빠르게 전방으로 뛰어나가며 후방에서 전방으로 한 번에 클리어링할 때 쿠두스와 히샬리송이 강한 경합을 지속하며 시티를 위협했습니다. 후반전 경기 운영, 이번 경기 후반전 토트넘의 경기 운영 역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난 PSG전에서는 전반을 2대0으로 앞서 나갔음에도 후반전 체력이 떨어지며 전방 압박의 강도가 약해졌고, 이때 지공 상황에서 볼 점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체력 안배에도 실패하면서 결국 자기 지역을 지키는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다가 힘이 떨어지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이 경기로 교훈을 얻은 토트넘은 이번 맨시티전 우선 후반전에도 전방 압박의 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지며 압박의 강도가 약해질 텐데요. 이때 PSG전과 다른 점은 지공 상황에서 볼을 제법 점유했다는 점입니다. PSG전에서의 3백과 달리 프리시즌부터 준비한 4백은 빌드업에 체계가 잡혀 있었고, 후반에는 다이렉트한 공격 전개의 빈도를 줄이고 짧은 패스를 통한 볼 점유를 늘리면서 체력을 안배하고 또 수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4-2 빌드업 구조를 취할 때 맨시티가 순간적으로 다이아몬드 4-4-2 전방 압박을 펼치면서 3선에서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벤탄쿠르와 팔리냐가 2대1 수적 우위가 걸립니다. 토트넘은 벤탄쿠르를 거치는 3자 패스를 연결한 뒤 프리맨이 된 팔리냐에게 연결, 이번엔 도쿠가 팔리냐를 압박하자 프리맨이 된 포로에게 3자 패스로 연결하면서 이러한 수적 우위를 활용한 빌드업 체계를 통해 맨시티의 압박을 풀고 볼을 점유하는 토트넘입니다. 이러한 빌드업을 통해 후반 어느 시점에서는 10분간 볼 점유율에서 6대4로 앞서 나가기도 한 토트넘입니다. 이후 맨시티가 도쿠를 투입하며 사이드를 공략했지만 1대1에서 포로가 곧잘 막아냈고, 시간이 지나며 포로가 힘이 떨어졌지만 쿠두스가 놀라운 수비 가담 능력을 보여주며 협력 수비를 도쿠를 막아냈으며, 도쿠가 측면을 완전히 허물고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컷백을 내줬지만 반더벤이 엄청난 태클로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솔랑키와 오도베르, 베리바를 투입하며 에너지를 더했고, 막판 단소를 투입하며 5백으로 전환하면서 끝까지 무실점을 유지하며 결국 2대0으로 맨시티를 잡아냅니다.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를 상대로 토마스 프랭크의 확실한 컨셉의 축구가 통한 경기였습니다. 다이렉트한 전개와 전방 압박이라는 기동력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축구에 그에 부합한 선수들이 선택되어 적극성과 투쟁심을 분출하며 감독의 플랜을 실행에 옮기는 데 성공하며 거한 맨시티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 토마스 프랭크 토트넘의 행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